이번엔 부산시에서 부산의 역사를 새로이 쓴 학술지를 부산시사에는 역사 왜곡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완영 이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완영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완영입니다. 유튜브로는 매림 역사 문화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 활동으로는 이 매림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사 문제가 터지자마자 시민들께 자료를 공급해 드렸는데 아마 이제 정식적으로 하늘고 특강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시민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지금 우리 역사를 지킬 수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역사는 역사학 박사, 석사, 교수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주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우리 역사 바로잡을 수 없고 부산시사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 국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동북공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본의 역사 침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부산시사 문제점도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그동안 3년 동안 합천과 남원의 가야 고분군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 관련된 지명인 기문과 다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시민들과 3년 동안 싸워가지고 마지막 등재문에서 일본 서기 지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원 여러분들 가보시면 남원에서 기문을 끊는다든지 아직까지도 합천은 뭐 경남도,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지만도 너무 산골짜기인지 합천의 가야 고분군이 다라라는 지명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빠진 줄을 모르고 다라국이라고 열심히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천의 옛날에 산골짜기에 아주 조그만 이름인 다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라가 일본 서기의 다라는 아닙니다. 왜? 일본 서기의 다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합천에 있는 다라의 지명을 쫓아가면 거기는 뭐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집 한 채도 못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라 주장해가지고 합천을 일본 서기의 다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재를 시켜놓고 지금 박물관 가보시면 합천은 전부 다 다라국이라고 자랑스러운 외놈의 후손이라고 박물관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합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라국이 뭔지를 몰라요. 이야기해주면 뭐냐? 아, 학자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저 말이 맞다고. 기무는 뭔지 아십니까? 기무는 일본 서기의 외왕이 통치하는 속국으로 나옵니다. 식민지 땅입니다. 그것이 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산시사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학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도 문제는 뭐냐? 제가 시민운동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당하더라고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만 남은 시민들도 3년 동안 공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전라도 천년사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다 미리 다 찍어놓고 발간하려고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합세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왔죠. 교수들 약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군조선, 고조선 건국을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우리나라 책에 어느 책을 가더라도 당군 신화로 살짝 들어가지 당군이 고조선 건국했다는 걸 부정한 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책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전라도 천년사만이 첫발에 들어가면 뭐냐? 당군 조선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고조선 건국은 없었다고. 이걸 1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배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금 부산시사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부산시사 문제점을 의견을 받는데 해가지고 다 보내줘놨는데 답변이 뭔지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는 여기는 뭐냐?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 그런 거 없다고. 그 답변서를 쓴 놈 자체가 동북공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놓게 답변서를 그래서 보냈어. 물론 그 답변서를 쓴 놈이 학예사나 역사학계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여러분 동북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요. 유튜버 들어가 보세요. 수십만의 회원을 가진 유튜브가,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가 동북공정 비판한다고 동북공정 이야기하는데 걸어놓은 지도가 동북공정 지도야.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입니다. 역사에 다 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양반이 동북공정 비판할 거라고 뒤에 지도를 띄워놨어. 근데 그 지도가 중국이 만든 동북공정 지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수는 80장입니다.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부산시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되니까요.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산시사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자, 청동기연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청동기는 뭐냐? 국가를 형성하는 기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단군 조선이 있는 시기에 청동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단군 조선 시기에 청동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 건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동안 청동기 연대를 높이지 않고 계속 밑에 하향선을 두고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부산시사는 뭐냐면 청동기 연대를 BC 1500에서 BC 1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다 2000년 하면 3500년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고고학에서 청동기 최소 제일 낮은 시기를 BC 2000년 약 4000년으로 잡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BC 2000년으로 쓰는 데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서 쪽에 있는 청동기 연대는 약 4500년, 지금부터 4500년 내지 5000년까지 나가는 청동기가 요서 쪽에 고조선 영역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계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이는 순간에 단군신화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단군 이전에 벌써 청동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인돌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고인돌 가지고 있대 가지고 세계의 문화유산을 등재해 놔놓고 간판은 어떻게 그러느냐?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다 하고 고조선을 절대로 안 넣습니다. 고조선은 절대로 안 넣어요. 왜? 국가로 인정할까 싶어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사는 BC 1500년을 가지고 청동기 연대, 이거는 뭐냐? 지금까지 고고학 발전사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기술입니다. 적어도 부산시사에 양심 있는 사람이 이 파트를 썼다면 BC 2000년을 써야 되겠죠. 아니면 진짜 양심이 있으면 뭡니까? BC 2500까지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말은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실정사학 뭐 연구를 해가지고 밝히면 된다고 다 밝히는데 왜 안 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연대를 500년 내지 1000년을 깎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보시면 어때요? 청동기 연대에 대한 이야기 이어 나오죠. 자, 서기 전 2000년 정에서 2500년 이런 식으로까지 교과서에 이제 표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부산시사는 어느 나라 동네인지 그동안 한국 사학계에서 발견한 거 연구한 청동기까지도 인정 안 하고 BC 1500, 1300년? 자,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BC 2000년이 청동기 연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요. 체크해 놓으시고, 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교과서에서 단군이 역사적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해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아주 주체성 있는 표기에 이렇게 표기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군 신화가 사라지고 단군이 실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때가 약 2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죠. 건국하였다 한다 해서 하였다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것도 이래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발칵 뒤집히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단군 신화로 가르쳤는데 단군이 있어서 고조선을 인정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머라는 이런 양반들 지금 일부러 이 사람들 이름 안 썼습니다. 요거도 먹을까 싶어가지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단군조선 건국 시기인 BC 2330년을 삭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조선을 부정하는, 단군을 부정하는 그런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다시 교과서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군 신화로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학계의 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요서 쪽에서, 지금 요서 아시죠? 만주 넘어가지고 북경 위쪽에, 거기에 대해서 고고학적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에서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홍산문화도 나왔죠. 홍산문화 다음에 나오는 고조선 문화 관련된 하가점 하청문화, 그리고 하가점 상청문화까지 다 발굴돼가지고 중국에서는 뭐냐? 저거는 우리 문화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자기들 문화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한국 학계는 어때요?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다 이루어져가지고 중국 학계에서 이거는 자기들의 문화권을 넘어선 말 그대로 이제 고조선 문화권이죠. 다 나가서 연구 성과까지 나오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화여대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냐, 요서 지역에 그런 청동기라든지 나온 것을 다 부정합니다.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오늘 보니까 홍산문화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공식 입장은 홍산문화 우리 걸 아닌 걸로 인정했습니다. 아닌 걸로 인정했고요. 하가점 하청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동북공정하면서 그 지역은 중국의 문화유 지역으로 다 돌렸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 문화권을 끌어들이면서 그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뭐냐, 만리장성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북한까지 다 그랬습니다. 자, 만리장성까지 북한으로 다 넘어왔고요.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요리 나가죠. 자,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BC 2000년으로 기술돼야만 돼요. 고조선 건국연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부산 시사는 누가 썼는지, 그 파트를 누가 썼는지 틀림없이 그 쓴 놈을 봐야 됩니다. 쓴 놈이 누군지를 보고요. 그 양반의 논문을 조사하다 보면 이 양반이 왜 글이 썼는지가 드러나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양반의 학맥이 다 드러납니다. 의리 계본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걸 보시고 돼요. 그 양반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아실 거고요.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계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준왕과 역계경이 남아 이만조선의 멸망.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 요 구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100에 99명은 부산 시민들 이 말 모를 겁니다. 부산시 공무원들도 이 말이 뭔지, 뭐가 틀리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동북공정 논리라는 것도 몰라. 그래 놓으니까 시민들한테 답변서 갔대요. 아, 그런 건 상관없다고. 뭐의 관계없어. 이게 정확한 동북공정인데. 여러분들 준왕하고 뭐 고조선의 마지막 기준왕이라죠. 준왕하고 그때 누구냐, 역경이라는 뭐, 역경은 누구냐면 바로 이만조선의 우고 때 재상입니다. 이 우고 기준을 쫓아내고 우고가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만 정권이라 위만조선이나 배웠죠. 거기에 손자가 우고인데, 우고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나라 망할 때 누구냐, 재상이 역계경이라는 양반인데, 우고한테 뭐라 하냐면 자꾸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고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역계경이 꼭지 돌아가지고 자기들 식솔들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 어디로요? 여기는 남하로 되어 있죠. 원래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걸 부산 시민들이 알 리가 없지. 부산 공무원들도 알 수가 없고. 자, 과연 남아있느냐 볼까요? 자, 남하를 했다는데 준왕도 역계경도 남아있다는데, 그럼 남하는 어디서 남아있다는 겁니까? 북한 평양 쪽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거 논리입니다. 요게 동북공정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죠. 이만 정권이 여기 있었고 한사군이 저기 있었고, 요게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의 핵심은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에서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갔느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 요번에 속국사로 다 중국사에 편집이 끝났습니다. 우리 역사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하죠. 중국에서는 학술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조선하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는 중국사로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응 안 해요. 왜?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요겁니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 요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광복 후에 한 80년을 가르쳐 놓으니까 돼요. 지금 역사학계에서 한 놈도 나서가지고 저 논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을 설명을 못합니다. 왜? 하자마자 역적되는데, 여기에 한사군이 있고 낙랑정권이 여기 있다 하면 돼요. 동북공정 우리나라는 못 이깁니다.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해줬잖아요. 이만희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사군이 중국이 약 400년을 북한을 다스렸다. 그럼 중국상 맞잖아. 그래야 논의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만리장성 어디로 끌어들였다? 북한까지 그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시사 내용은 요겁니다. 이만 정권 낙랑군 문제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기 요까지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준왕도 밑으로 내려가고 역계경도 내려왔다는데, 자, 보겠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쭉 나오죠. 여기. 자, 이거는 조금 원문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의 재상인 역계경이 뭐 나옵니까? 자, 가난했는데 우고가 불용 듣지 않았다. 하도 재상이 가난한데 불량이다. 그래서 꼭지 돌아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갔다? 한번 짜 보십시오. 동지 진국이죠. 자, 어디로요? 동쪽에 진국으로 갔다 돼 있죠. 부산 시선은 어디로 갔다 돼 있죠? 남쪽으로 갔다죠. 사료 원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사 조작입니다. 자, 기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 역계경도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가
우거 정권이 이만조선이 있었고 역객이 우거 때 나갔다면 동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문으로. 우리나라 역사 논리로 말한다면 역객은 어디로 갔다? 동해에 투신자사로로 갔어. 동해에 투신자사로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 오늘 부산시사에 써놨다? 남쪽으로 갔다고 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객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배 타러 가도 되는 건데 그것도 되지만도 원래 이만조선이 있던 땅이 어디 땅이다? 자, 이제 좀 공부 좀 하셨네, 이게. 이제,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조선 요리를 만들어 놨죠? 요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당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뭐다?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 당군의 자손들은 뭐다? 북한들 사람들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남한의 부산 사람들은 당군 자손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들어 놨는 역사 논리가 이게 뭐야? 진이라고. 요렇게 역사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면 진은 뭐냐? 보겠습니다. 야, 원래 원문에 중국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삼국지라든지 한진에 보면, 자, 진국은 사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뭡니까 보면, 자, 대방이라는 대방의 남쪽이면서, 자, 동쪽은 뭐냐? 저 바다로 쭉 나오면서 남쪽,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방가 사천리. 사방을 하든지 방을 하든지 약 사천리의 땅이다. 사천리 땅인데 그 땅에 뭐가 있다? 만진한 번안이 있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런 오늘 원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지 진국. 그 만진한 번안 사만이 원래 또 뭐라 불렀다? 진국이라 불렀다. 그런데 지금 사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 사서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꾸 이야기만 뭐 학술 들이대죠. 이것만 읽은 학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 함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만하고 만진한 변환에 약 70개국이 있다고 나오죠. 아마 이것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0개국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닙니까? 조선 후기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강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보십시오. 원래 원문은 뭡니까? 사만이 어디다? 방사칠리 땅에 만진한 변환이 있는데 그 나라는 몇 개로? 약 70여 개로 만들어졌다. 요 논리인데 요거를 조선 후기에 어떻습니까? 한백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면서 만진한 변환이 어디 있다? 한강 남쪽에 있다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설을 또 누가 주장해 주느냐? 정약용 선생이 나서가지고 그 설을 또 지지해 주면서 아방강육구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조선 총독부에서 야 끝내주는 책이 돼가지고 그 책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역객이 있는 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 같지? 여기서 요리 내는 공 아니죠? 요게 부산시사의 가장 큰 문제. 부산시사의 역객이 여기서 남아있다면 이것이 말 그대로 낭낭군이 여기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사는 저 문제가 저 내용이 반드시 삭제돼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빨리 말씀드리고요. 자, 원래 사만의 땅에 가보시면 중국 땅에 가보시면 사만이라는 지명이 중국 땅에 많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설명은 어렵고. 자, 조선 총독부가 만든 사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던 사만이 여기죠. 여기에 70개국이 있다고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천리입니까, 여러분들? 몇백리 되겠죠? 몇백리인데 사료 원문에 사천리의 땅이 왜 요리를 갑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게 통설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아방강육구 문제다 이런 겁니다. 평양에 이제 뭡니까 보면 여기 이런 무덤 만드는 거 기자조선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 보십시오. 나라가 주체성이 뺏기니까 고려 때부터 어떤 짓을 합니까? 물론 일부러 한 거지. 가짜 기자묘를 평양에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 이루한다고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논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요 책이에요. 아마 이분 후손 있는 분들 대단히 또 불쾌할 겁니다. 하지만 역사 정약용 선생은 다른 건 잘하셨는데 오직 역사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저게 조선 총독부의 제일 가장 좋은 책으로서 어떻습니까? 활용한 책이 정약용 선생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공정 논리를 만들어준 책이 정약용 선생의 아방강력구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 있고 낭낭군 대방군 위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죠. 대방에 대한 쭉 이야기하면서 부산시사 초구 70쪽에 보시면 대방이 평양 밑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논리 써놨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잘못된 거죠. 대방도 어디 있었다 원래? 아까 보셨죠? 북경 쪽 그쪽에 있던 것이 대방입니다. 근데 왜 평양에 갖다 놔? 부산시사에 틀림없이 요리 써놨습니다.
쭉 이야기에 나와 있고 아방강리구 관련된 보시고요. 이 내용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반도 평양 낙랑군이 이게 여기 있다는 거, 북한에 있다는 거. 요 논리는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동북공정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 땅 맞습니다. 북한은 중국 땅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르친 논리는. 자, 이걸 지금 중국에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자, 동북공정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열심히 평양에 낭낭하고 대만 가르쳐 놓으니까 북한 평양에 있다고 지도 그랬죠. 자기들 공식적인 땅으로서 지금 중국 교과서까지 표기 끝났습니다. 북한은 자기들 땅입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교과서 작업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국민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북한 땅이 중국 땅으로 한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틀어줬습니다. 요게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국정감사까지 나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북한 평양에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럴 겁니다. 아, 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평양에서 낙랑군 유물 발굴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북한의 발굴 소식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평양에 낙랑군 유물을 발굴한 사람이 세키노 다다시인데요. 최근에 다 밝혀진 것이 뭐냐면 이 유물이 조작된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자, 낙랑군 복리도 돈을 주고 다 사들였습니다. 어디서 팠는지 몰라요. 들고 온 사람들 복리 다 사가지고 어디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낙랑군 전시관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국보 89호죠. 낙랑군 허리띠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도 한나라 유물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바꾸지 않고 한나라 유물로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흉노계의 유물입니다. 한나라 때 기술력이 여기까지 안 나왔습니다. 저런 혁띠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황제도 저 허리띠 못 잡았어요. 한나라 황제도. 자, 이것까지도 가짜로 드러났고요.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탁본, 저것도 점쟁이 신사비도 최근에 쓴 글로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시대 때. 자, 대일항쟁기 때 그때 일본 놈들이 아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 다 글자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최근의 발굴 성과는 뭐냐? 북경시 쪽에서 낙랑군 한전도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동안 평양에 어떻습니까? 낙랑군이 있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디에? 북경 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한전도라는 낙랑군 조선전 사람 무덤이 나왔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사 갔다고 해야 될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으로 이사 갔다는 쪽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러면서 점쟁이 신사비도 여기 북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뭐냐? 저거는 북한의 돌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들고 온 걸로 다 나왔고요. 자, 그리고 평양에 고분 3,000개를 발굴했는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평양의 낙랑군 유물이라 가지고 고분을 북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굴했는데 3,000개를 발굴했는데 한나라 유물이 무덤이 아닌 걸로 학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 고조선 사람들의 무덤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뭐라 했냐, 말을 바꿔가지고 한나라가 지금 평양이 한나라 낙랑군의 식민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일본 학자들이 가르쳤다. 요리 이제 일본 사람들을 비판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면서 평양의 낙랑군을 조사해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치를 했더라. 자치를 했다가 이렇게 논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 됐습니다. 자, 이런 학계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양반 평양에서 낙랑군 유물을 발굴했다는 사람의 일기장이 나와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북경 유리창에서 돈 주고 사온 걸로 이 양반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실정사학입니까? 자, 실정사학으로 여러분 다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야의 동로국 이야기도 쫙 나오는데 여기 낙랑군 나오죠? 요거 안 지우면 어때요? 부산시장 나가면 안 돼요. 동북공정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여러분들 체크만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나 해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쭉 나와 있고 이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진나라 영역.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부산시사의 앞에 기술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이 쭉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산시사 문제점을 보시면 바로 여기가 북한이 진나라 땅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부산시사에. 이게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 북한은 한나라에서 끝난 것이 한나라 낙랑군이 물러난 뒤에 어때요? 보면요. 위나라의 낙랑군, 진나라의 낙랑군이 계속 다스립니다. 근데 그걸 평양에 못을 박아 넣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북한 땅은 한나라 땅, 위나라 땅, 진나라 땅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부산시사에 이 내용을 인정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보면요. 이런 걸 잘 보시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은 다 준비해놨죠. 모든 걸 자기들 땅이라고, 북한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가 다, 지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서안평의 위치, 부산시사의 서안평의 위치를 어떻게 해놨느냐.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인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은 어렵고요. 이렇게 사료가 명확한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느냐. 서안평은 원래 요동군 서안평 땅이다. 한나라 땅은 요동군에 있다. 쭉 해가지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요사에 나오는데, 자, 부산시사의 서안평은 여기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요 땅요. 여러분들 여기로 돼 있죠. 원래 서안평은 여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시민들이 잡아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대로 부산시사는 여기에 서안평이 있다고 기술해가지고 지금 부산시사 내용을 기술해놨습니다. 그럼 뭐냐? 북한은 중국 땅이란 말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더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의 가야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에 요번에 히트작이 하나 나왔어요. 부산시사에.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나 문제에 대해서 하만 알라의 문제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부산시사 가야 임나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가야를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자료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나 일본부 자료가 다 뜰 거거든요. 아라를 알라라고 표현해놨죠. 그죠? 그리고 부산을 랑가라 해놨죠. 이렇게 저 키미야 쪽하고 이렇게 쭉 이해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이게 원래 임나 일본부 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부산시사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요거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뒤에 돌리고,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뭐냐면 알라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 알라 신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하만 박물관 가보시면 돼요. 하만 박물관에 여기가 알라라고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근데 알라 신사는 어디 있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고, 자, 일본의 지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라 관련된 거, 알라 신사하고 이런 부분이 저렇게 일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도 치면 어때요? 어디로? 우리나라보다 일본 땅이 너무 많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찾으려면, 알라고 찾으려면 일본 땅부터 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 계속 가만히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계고요. 자, 부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김해하고 남가라 문제하고 들으면서, 자, 임나가 김해보다 고령이라고 요번에 부산시사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고령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 학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정한론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열리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다? 한국의 가야가 일본 서기의 임나다. 요걸 같이 맞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임나 지명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경상도 전라도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비슷한 거라든지 있으면 말을 돌리다 혀가 꼬부러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살 돌려가지고 여기가 비슷한데 하면서 일본 서기 지명을 경상도 전라도에다 갖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다? 여기 원래 한반도 남부는 우리가 옛날에 약 200년간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다. 이 논리를 삼는 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사에 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김해하고 고령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시사에 고령의 가라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78쪽입니다. 자, 여기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이거는 뭐냐? 이런 보십시오. 일본 놈들이 어떤 짓을 한번 보십시오. 고령의 임나 비석까지 세웠죠. 요걸 다시 요번에 부산시사에서 다시 살려줬어요. 다시 살려줬습니다. 요 비석집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독립기념관 앞에 방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시사에서 다시 불렀어. 왜? 고령이 임나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이거 다시 고령이 갖다 줘야 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임나라고. 자, 이 내용이 부산시사에 있고, 물론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 가해사 학계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강계토항이 어떻습니까? 요리 치고 내려오죠. 근데 역사의 기록 잘 아셔야 될 게 강계토항이 치고 내려오면서, 자, 어디에 신라가 SOS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치니까 어때요? 강계토항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가지고 백제하고 외를 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역사 기록에 고구려가 가야하고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없고 강개토항 비문에도 고구려하고 가야하고 붙었다는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 임나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다? 강개토항이 왔을 때 뭘 쳤다? 김수로의 금강가야를 쳤다고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기연맹체, 가야 정기연맹체, 후기연맹체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역사까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원문이죠. 강개토항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왜를 백지가 이제 이렇게 항복하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끝까지 이제 외놈들을 소통하기라고 추적해 나가는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자 임나가라 종발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강개토항이 임나가라를 가지고 끝까지 어떤 성을 축익해가지고 박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부산시사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임나가라 종발성이 이번에 부산시사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볼까요? 어디라고 나오느냐? 여러분들 부산에 배산 압니까? 배산?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배산이 있는데 원래 이제 임나가라 종발성은 뭐냐면 여러 성을 깨뜨렸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어떻습니까? 한당국이라든지 뭐 이거는 바다를 건너서 임나를 깨고 갔다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범위가 아니라 다른 범위로 찾았는데 부산시사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그 강개토항이 쳐부순 임나가라 종발성이 여러분들 어디다? 바로 배산이다. 그럼 배산이 도대체 왜 배산이 임나가라 종발성이냐? 써놨는데 볼까요 여러분들? 종지의 방언이 뭐죠? 종발이죠. 종발이는 경상도 방언이죠. 사투리인데 뭐다? 아 부산의 배산 배가 잔배자다. 잔배자. 잔 술 마시는 잔. 저 잔인데 그게 잔이 뭐다? 경상도 사투리로 뭐다? 종발이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강개토항 비문을 쓸 때 뭐다?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이거예요. 임나가라 종발성 부산에 배산을 쳤다고 써놨으면 끝날 게임인데 뭘로 써놨다? 경상도 사투리로 임나가라 종발성 부산의 배산이라고 썼다. 요게 부산시사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 강개통이 어디를 쳤다? 여러분들 여기는 다 외놈들이에요. 외놈들. 외놈들이 살았으니까 강개통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에 배산을 쳤어요. 요 논리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따지든지 싸울 학생들하고 싸우죠. 이게 자랑스러운 부산시사입니까? 와 강개통이 와서 부산을 쳐. 쉴 데 없이. 배산이 경상도 사투리 조금말이라. 어? 참 이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게 종발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강개통이 우리 전라도로 왔으면 종직이 성이 나섰겠네요. 종직이? 요러더라 종직이. 참 이게 사투리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사가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의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 논리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요 양반입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옛날 자기들 땅이라 주장해가지고 일본 석기 지명을 붙인 이 양반. 요 양반 여기 쭉 이런 논리 해가지고 써다 속기치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명받아 놓은 것이 요번에 부산시사에 그대로 100%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세기의 코미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부산 연산동에 있는 배산이 무슨 산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종발산이라서 뭐다? 강개통이 바로 마지막으로 친 데가 뭐다? 부산을 쳤다. 부산을 왜 쳤을까? 여기는 외놈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 아마 외놈들이 그쪽에 성에 갔든지. 자, 이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른 거는 이제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요거 마지막 여러분들 임나가라 종발성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른 내용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강의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전라도도 3년 또 1년을 싸워가지고 다 그 이제 삭제시키고 이제 뒤로 연기시키고 이렇게 폐기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시사 문제로서 전국의 모든 시민운동가들이 역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부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전라도는 똘똘 잘 묻히더만 부산 저 문디 새끼들은 좀 흑으냐? 부산 문딩이들 저 경상도 문딩이들 잘 안 움직이던데 아무 뭉치는 것이 없던데 요렇게 이야기를 해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산은 뭐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이 부산의 도시를 임나가라 총발성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부산시사 맞다고 학자들이 말하니까 통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냥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저것이 역사의 정의에 진짜 맞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 진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부산시사 이번에 나오는 걸 반드시 어떻습니까? 바르게 교정을 해가지고 역사에 드러나가지고 부산시사의 품격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완영 이사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